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민생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어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어제 광주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네. 어쩐 일로 안 가셨어요? 원래 가시잖아요. 뭐 숫자 제한도 있고.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계승을 담은 개헌안이 발의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계승해야 될 5.18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셨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5월 정신, 5.18 계승 정신 이건 뭡니까? 시민들이 질서 있는 민주화를 요구했고 또 신군부는 이러한 시민들에 향해서 무차별 발포 및 헬기 사격 등을 함으로써 그러나 저항 속에서도 질서를 지킨 그런 훌륭한 민중 봉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항이 그러니까 시민 정신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저항 정신으로 나타난다. 네, 되군요. 사실 작년 말에 의원님께서 5.18 사진첩을 공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진첩, 적극적인 진상 네. 규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발포 명령자를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5.18 영령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환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은 강제 소환권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강제 수사, 구인장 발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진상조사위원회 법 개정과 함께 지금도 폄훼하는 그러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법 이러한 몇 가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이 진상규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효성 있게 뭔가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실질적인 그 당시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금 부인한다 그럴까요? 거짓말한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속력 있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용서하고 진실을 밝히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도 상당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큰 총회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전두환 씨 측에서는 뭐 그 비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서실장인가? 뭐 사과할 게 있어야지 사과를 하지 않겠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끝까지? 전두환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낭발이죠. 그렇지만 진상조사위원회나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또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와 그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의 이 당시에 이쪽 신군부에서 요구한 그런
요청 사항들이 적힌 기밀 문서들에 대한 공개가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또 공개가 되어져야만 하는 자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로부터 부여돼 가지고 네. 미국 측에다 요구하면은 미국에서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 좀 정확한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예. 가능하군요. 예, 미공개 문건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아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은 있긴 있군요. 그렇죠.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우리 사법부에서 요구하면은 네. 외교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좀 앞으로 좀 얼마나 적극적으로 더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미래통합당의 주 원내대표가 5.18 망언을 했던 당내 인사들에 관해서 사과를 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5.18 민주묘지 방문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힘차게 불렀는데요. 이러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5.18에 대한 국민 사과와 앞으로 유족 문제나 이러한 국회의서의 재법안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행사장에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른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한국당에서는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비난했는데 참으로 조호영 의원의 그러한 결단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본인이 일각에서 이뤘었던 그런 그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거를 미래통합당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당론청 같은 곳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아직 일부 의원들이 과거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만약 당내에서도 그러한 과거처럼 헛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조영 원내대표는 당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당론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좀 강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 집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문제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쉼터 마련과 관련해서 10억 원을 지원받고도 서울이 아닌 안성에서 이 10억 원 상당의 그런 대지와 이런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또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 게다가 심지어 쉼터가 연남동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런 쉼터를 마련했는데 할머니들은 그 쉼터의 존재도 잘 몰랐더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정 의원이 총체적으로 뭘 잘못한 겁니까? 글쎄요.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 의원이 지난 30년간 위안부들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서 전 세계에 호소를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위안부 할머니께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기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디테일보다는 저는 윤미향 의원이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자꾸 틀린 네.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차피 행안부에서나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다시 공개를 하라고 했고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초창기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권에
인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친일 프레임으로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보수 언론과 일부 야당이 정치적 모략한 거다, 이렇게 사실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와서 보면은 맞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 나타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어제 광주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당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있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신중하게 보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미 방향이 잡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처음에는 그 30년의 노력과 봉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옹호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윤미향 당선인도 자꾸 언론에 나와서 이 말 저 말 변명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거를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시네요. 자, 그렇죠. 네. 이용수 할머니 자체가 친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문제의 발단은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윤미향 예. 당선자가 자꾸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혹은 더 증폭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윤미향 의원도 윤미향 당선인도 자꾸 언론을 접촉해서 그러한 변명과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저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옹호성 발언이 없어진 것은 다행이고, 저는 오늘 내일새 네. 어떤 민주당에서의 결단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럼 윤 당선인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에서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해명하고 주장하는 것과 네. 사실이 다릅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검찰이나 이러한 곳에서 사실을 밝혀지는 것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